이 시간에는 병호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일주는 둘 다 화의 기운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태양의 입장이고 오화는 횃불의 입장이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안태옥 박사님의 강의를 보고 제가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의 입장에서 볼 때 오화는 급제가 될 것입니다. 왜 병오 일간에서 오가 급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는 부부궁으로서 또는 배우자 궁이 오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화인데 또 오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병호일주라면 태양이 떠 있는데 굳이 횃불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괜히 태양이 있는데 횃불이 또 있음으로써 지나치게 밝아지는 경우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병오일간에서 오는 지장간에 병기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병기정을 다시 육친으로 만약 본다 그러면 병기정은 병은 비견이 되고 기는 상관이 되고 정은 급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본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병호일간이 결혼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직장 동료나 친구와 같이 서로 동등한 평등한 입장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의논이 잘 맞아가지고 여러가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서로 의견이 갈리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식에게 모든 것이 정이 쏠리게 되고 나에게로 올 여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학교라든지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 일에 등한시되고 또 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일을 무책임하게 하게 되면 직장 상사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나중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처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자꾸만 돈 쓸 일이 자꾸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이 점차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그런 형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병호일간의 부부의 사주팔자일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일간을 가진 분은 반드시 이 점이 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육친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일간인 나에게 오화는 급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이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고 음양이 다르면 급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극인 관계가 육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행 중에 두 가지는 화의 입장에서 볼 때 금과 수는 나와 상극 관계입니다. 상극이라도 같은 상극이 아니고 하나는 내가 그걸 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그걸 당하는 수의 먼저 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입장인 나에게 있어서 수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란 말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성에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나와 음량이 같으면 편관이 되고 음량이 다르면 정관이 될 것입니다. 음량이 다르면 정관이 되기 때문에 정관은 여성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한 남성에게는 아들이나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입장이 되면 그것은 금이 될 것입니다. 금을 바라보는 나는 재성이라 하고 재성에도 두 가지가 갈리게 됩니다. 나와 음량이 같으면 편재가 되고 음량이 다르면 정재가 될 것입니다. 정재는 내가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재물은 정재가 될 것입니다. 정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편재는 문제가 되는 재물입니다.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편재이기 때문입니다. 편재가 사주에 많은 사람은 요행수를 받아가지고 투기를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름이라든지 또는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괜히 욕심만 부리는 로또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잘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편제가 들면 그런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고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것이지 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주팔자에 정제가 들은 사람은 적금을 할 것이고 편제가 들은 사람은 펀드를 쓰거나 주식을 사거나 혹은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사이버 머니라고 하나요? 그런 비트코인 같은 걸 사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정제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돈을 벌려고 나서는 것이 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병호일간에 있어서는 편제는 또는 정제나 재성이 병과 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병은 멀리서 들어오는 또는 무역관계에서 들어오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제는 그다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재물의 운은 좋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병호의 일간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상생하는 관계에 두 가지가 있으니 화의 입장에서 보면 목과 토입니다. 내 목생화라 해야죠. 나를 낳아주는 내가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부모와 같은 입장이 인성입니다. 특히 어머니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정인이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화의 입장에서 볼 때 인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성이란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고 나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를 적극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세력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낳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토입니다. 화생토라 하여 내가 낳아준다는 것은 자식과 같이 내가 만드는 작품이나 또 나로 인해서 생긴 여러가지 결과물들은 다 식상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물들을 놓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 되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될 것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음양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음양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호 일간에서는 그러면 이 십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강하냐를 보신다면 비견과 급제를 합쳐 비급이라 하는데 비급에 근왕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호일간에서는 형제간들이 참으로 자매들도 그렇고 매우 잘 나가는 집안의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료도 잘 나가는 큰 이름 있는 큰 회사의 동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병호일간에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있다고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병호일주는 다른 어떤 사주보다도 좋은 사주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병호일주에 대해서는 마치고 혹시 자신의 일주가 병호일주라면 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머지 사주를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풀이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